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년 기출문제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문제가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 20문항이 현재 채용 공고 사이트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문항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 초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기출로 추정되는 그 40문항이 예전에 게시판에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고 요 문항, 20문항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20문항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문제풀이 전략까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무료로 공개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문제 설명란 그 영상 설명 있죠? 밑에 고거 한번 읽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예습 철저히 하시고 학습하시면 보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20문항 구성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문항 번호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까지 쭉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자원 공사 문제라고 해서 수자원만 대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NCS를 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비가 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꼼꼼히 예습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 번이랑 2 번이 그 명제 문제가 나옵니다. 명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요즘에 요런 게 좀 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NCS인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정답이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쪼끔 요런 문제는 넘어가도 좋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한번 풀어 볼게요. 결론에 참으로 하는 전제 1을 고르라고 하는데 약간 낯설죠. 우리는 항상 전제 1, 2가 주어지면 결론을 구하는 3 단 논법 문제들을 많이 풀었는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1 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전제에 가수 성악 얘기가 나왔고 결론에 가수 성악 얘기가 나오고 20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제 1 에는 무조건 20대 관련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번은 가뿐하게 지워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쭉 대입하면서 한번 풀어 보면 되는데 요렇게 풀면 쪼금 쉬워요. 어떤이랑 모든 이런 게 등장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이랑 모든이 등장하는 이 명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푸는데 자, 볼게요. 가수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다라는 이 전제 2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 어떤 가수가 들어가면 성악 전공한 거 맞죠? 근데 여기에 어떤 가수가 들어가면 성악 전공 안 한 거잖아요. 가수가 있는데 어떤 가수 A는 성악을 전공했다. 즉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가수 B는 성악을 전공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일부만 겹치게끔 그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제 2는 요렇게 그려 줄 수가 있고요. 그 결론을 그리기 전에 그냥 바로 전제 1을 또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 2 번부터 한번 해 볼까요? 어떤 20 대는요 성악을 전공했대요. 어떤 20 대는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 겹치는 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한 20 대이다. 이 세 원이 서로 다 맞물리게 겹쳐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생기죠, 요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틀렸고 "모든 20 대는 성악 전공자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일단 분홍색 좀 지우고요.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20 대가 이 성악 안에는 있는데 가수랑 전혀 안 겹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 번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 번을 보면요. "모든 가수는 20 대이다." 예, "모든 가수는 20 대이다." 하면 요렇게 품게 안고 있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제의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딱 요 그림이 나오는 건데 결론이 나오죠. "어떤 가수는 성악을 전공한 20 대이다."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렇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 번이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제랑 참고짓은 이제 거의 아웃데이티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NCS 치셨던 분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나와요 아예. 그죠? 예, 완전히 필사형으로 나오니까 이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번 갑니다. 보기 전제 1 에서 3에 따른 결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쪼끔 있는 명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전제가 3 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수돗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물을 좋아한다.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요. 김영희 씨는 수돗물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뭐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를 보면 다 김영희 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따라가면은 쉽게 풀 수는 있어요. 이게 푸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말 따라서 풀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 푸는 방법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쪼끔 이따 해 보고요. 일단은 김영희 씨는 수돗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요로 올라가죠. 수돗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김영희 포함이에요. 안전한 물을 좋아한다. 그쵸? 그러면 김영희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물을 좋아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4 번이 되겠죠. 이 전제 2에 어떤 사람,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김영희가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깨끗한 물을 김영희가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볼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본다면 자, 수돗물을 전제 1 번이에요. 수돗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 안전한 물을 좋아한다. 모든이 나오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요렇게 안전한 물만 겹치게 그릴 수도 있고 또 밑에 그릴게요. 예 요렇게 완전히 두 개를 관통하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음. 근데 지금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김영희가 "수돗물을 좋아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음. 그러면 당연히 안전한 물 좋아하겠지. 이 안에 품고 있으니까. 그죠? 4 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깨끗한 물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를 이 문제에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말 따라서 풀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실력을 쪼금 더 높여 보고 싶다. 사고력을 좀 키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번이고요. 요거는 뭐 흔히 나오는 자리 배치 문제죠. 6 명이 원탁 의자가 마련된 중국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요. 이 6 명이 있는데 다음의 조건에 따라 앉는다고 합니다. 이 과장 왼쪽에 앉는 사람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림을 깔끔하게 잘 그려 줘야 돼요. 6 명이니까 원탁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치를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서로 마주 보게끔 요렇게 딱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그렸네요. 그죠? 한 요 정도로 그리면 될까요? 네. 요런 식으로 미리 그려 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판을 먼저 그려 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자, 최사원과 강사원은 서로 옆에 앉아 있다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놓습니다. 저는 보통 이 6시 방향부터 그려 주는 걸 좋아해요. 예, 최강, 뭐 강최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뭐 알아서 그리시면 되고요. 김 팀장의 맞은편에는 박 대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최강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맞은편인 여기랑 여기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김 팀장, 예 박 대리 요런 식으로 그냥 써 주면 되겠고요. 박 대리의 오른쪽에는 정 대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니까 딱 오른쪽에 구간이 비어 있죠. 예, 정 대리 요렇게 써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이 이 과장이 될 건데요. 이 과장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 대리 예 1 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아다리가 이렇게 딱딱 맞아 가지고 금방 풀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변수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최고, 여기가 강이라고 해 놓고 아까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박이랑 김을 이제 여기랑 여기 넣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 박이랑 김을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변수가 여기 있는 거죠. "박 대리 오른쪽에는 정 대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최가 앉아 있잖아요. 아, 그 말은즉슨 얘가 박이 아니고 김이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박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른쪽은 예 정이고 이 대리가 여기고 당연히 왼쪽은 이 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첫 번째 조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이 세 번째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 예 키포인트였습니다. 지문을 읽고 보기 중 진입한 별 참 거짓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치 불일치에 더해서 이렇게 각 보기가 참 거짓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쪼끔은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보기만 먼저 읽어 주겠습니다. 수돗물 음용은요.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이 수돗물 먹는 실태 측면에서 직접 마신다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끓이거나 조리해 먹는다는 낮아지고 있다. 자, 요거 팩트만 쭉쭉 보면 되어 있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음용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낮다. 그래서 대책이 요구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돗물을 직접 먹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직접 먹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40 대는 30 대보다 직접 음용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대가 더 높다. 그다음에 수돗물을 어떠한 형태로 먹는 이들 가운데 먹는 이유는요. 안전하다는 이유의 비율이 다른 이유 모두의 합보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악할 게 많았고요. 한번 올라가도록 할게요. 20년 10월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지금 안 중요하니까 신뢰 수준을 보였다라고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있느냐는 질문에요. 16.3%가 이 직접 마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48.3은 끓이거나 조리해서 마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돗물을 먹는 비율은 64.6%였다. 자, 이는 어쩌고저쩌고 소폭 증가한 수치다. 2017년보다 소폭 증가했대요. 지금 기준 연도는 20년입니다. 소폭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기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폭 늘어나는 추세 맞고 직접 마신다의 비율은 7.2, 끓이거나 조리해 먹는다는 42.2, 각각 9.1포인트, 6.1포인트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마신다랑 끓이거나 조리해 먹는다 둘 다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잘못됐고요. 이 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false, 거짓이니까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리 지금 보기에서 지문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게 두 개가 일치하는 거,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잖아요. 진입 판별이 옳은 것. 근데 지금 진입 판별이 틀렸으니까 1번은 제끼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여기까지죠? 예, 연령은 높아질수록 소득은 낮을수록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증가했다. 그러면 3번도 해당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연령은 높아질수록 직접 마시는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됐고요. 자, 40대랑 30대만 보면 되겠습니다. 12.3%고 30대는 13.1%입니다. 40대가 직접 음용 비율이 낮죠. 예,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틀렸다. 홀스다. 그래서 3번도 진입 판별 틀렸고요. 색깔 다르게 해서 좀 볼게요. 자, 젊은 세대일수록 물을 사 먹는 대체재에 익숙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는 직접 음용 비율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안전하다는 이유가 다른 이유 모두의 합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쭉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되겠네요. 수돗물을 먹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인데 편리해서 습관적으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이미 3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합보다 높다. 아, 아니에요. 틀렸고요. 이거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진입 판별 일치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무리해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음용률은 5.3%인데 다른 나라는 다 두 자릿수, 특히 40% 이상이죠. 턱없이 낮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라고는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true니까 거짓이라고 돼 있는 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애초에 보기도 좀 길고 지문에서 읽어야 되는 비중이 좀 많았고요. 근데 심지어 한 번 더 꽈가지고 진입판별까지 일치하는지를 보라고 했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맞습니다. 충분히 헷갈릴만 하고요. 다만 이제 연습하실 때는 이 수많은 통계 자료들 쭉쭉 계속 나열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뭘 읽어야 될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 보기에서 키워드 잡고 올라가서 캐치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차별성, 효과성, 적절성 세 가지 영역에서 10점 만점 평가를 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사랑 공모작, 응모작 최종 평가표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차별성, 효과성, 적절성 뭐 총점이 나와 있습니다. 작품 2가 10점을 받았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사원 A의 말을 봅니다. 작품 선정의 기준의 핵심은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평가가 낮더라도 이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만 하고 있어요. 가장 차별적인 게 1번인지만 볼까요? 차별성이 가장 높은 거 작품 1번 맞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B A 의견 반대합니다. 차별성이 높을수록 총점이 낮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차별성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높을수록 총점이 낮아진다 하면은 쭉 낮아져야 되는데 중간에 뭐 10점이 껴 있습니다. 뭐 너무 쉽게 답이 나오죠. 정답은 2번이고요. 차별성, 효과성, 적절성을 모두 감안하면 2를 고르는 게 어떻겠냐. 총점이 가장 높은 2가 골라지는 거겠고 공모전 성공 결과를 위해선 효과성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효과성이 제일 높은 작품 3을 추천을 한다. 뭐 나머지는 이렇게 생각 플러스 일치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원 B는 애초에 진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됐었네요. 이 문제는 뭐
개인의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이 팩트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팩트가 아니었던 2번 정답으로 간단하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6번 들어갈게요. 지문 A는요. 공고문의 서문이다. 요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읽어줘야 됩니다. 공고문의 서문이라 하면은 목적, 뭐 배경, 추진하는 이유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 예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서문에 나올 거거든요. 자 A에 아래와 같이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를 고르라고 하는데 자 21년 교육생 모집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생을 왜 모집하는지 얘네를 양성하는 목적이 뭔지 막 이런 것들이 서문에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예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다 많이 참여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돼 있으니까 세부적인 어떻게 모집할 건지 이런 절차나 자격 사항 같은 거를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번, 3번, 4 번은 이 다 모집 공고에 관한 예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고 배경이나 목적은 요 앞에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읽고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고문의 서문이라고 애초에 준 거 자체가 예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줄에도 첫 문단에도 예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하여 이거를 운영 중입니다."라고 이 공고 배경과 목적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좀 글의 구성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좀 더 답을 수월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팁이 되겠고요. 저는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세부 내용 거의 읽지 않고 한 20초 만에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문서나 이제 글의 틀에 따르면 1 번은 이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라는 내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3, 4 번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 중요한 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요겁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과 뭐 이유 같은 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밑에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적은 거 보이시죠? 이거 뭐 마치 우리 수능 공부할 때나 예 요런 거 많이 익혔었는데 예 다시 한번 좀 떠올려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함으로,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에, 뭐뭐 하고자, 뭐뭐를 목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게 이유나 목적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죠? 우리 자기소개서도 많이 써 보셨죠? 예 거기에 뭐뭐를 생각한 이유나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득하고자 할 때 대체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7 번인데요. 요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죠. 예 일치하는 거를 찾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문단을 좀 잘라 왔어요. 이거 너무 작게 하면은 확대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요런 식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자 환경부의 보도 자료다. 예 보도 자료도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친절한 글입니다. K워터 물 분야 개방형 혁신 연구 과제를 공모를 합니다. 과제별 최대 4억 원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이 연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아도 뭘 알 수 있다? 이게 공모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공모를 하는 목적과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문항이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자, 어쨌든 간에 보기 먼저 읽습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 사업. 자, 개방형 혁신 연구는 K워터가 추진하는 것,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 아마 여기에 함정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2번 이 사업은요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 목적 얘기할 때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과제 유형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 주제가 제한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고 4번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제가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풉니다.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이 위에 지문에 어떻게 진술되어 있을지를 대체로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고민을 하면서 많이 풀어보면은 센스가 이렇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나.'라고 좀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고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문 읽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습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환경부사나 요거는 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목적이죠. 모모를 대상으로 이 R&D를 공모합니다. 얘는요 연구 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기술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억을 투입한 공모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걸렸던 건 이 부분입니다. 그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을 했냐. 그 비판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완전히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잠깐 넘어가는 거죠. 보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답이니까 2 번은 일단 세모치고 가는 겁니다. 자 지정 과제 총 12억 그다음에 정책 과제 7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나 봐요. 그다음에 자유 과제 3 개로 나눠지네요. 예 이렇게 되고요. 학생 과제 4 개로 나눠집니다. 예 이렇게 되고 지정 과제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거 사실 이거 잘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다고 하고요. 정책 과제는 이렇다고 하고 자유 과제랑 학생 과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연구 주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3 번은 일단 틀렸고요. 그죠? 그리고 1 번도 초반에 나왔어요. 여기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전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요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 이런 R&D라는 거 연구 개발이라는 거는 약간 퀄리티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학원 뭐 석사, 박사 대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전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가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다음에 4 번이 나옵니다. 공모 접수 얘기가 나오고요. 누리집 우편 직접 방문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양식은 여기서 보시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요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접수 관한 얘기는 사실 여기가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마음대로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다. 예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인터넷이 뭐예요? 누리집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예 누리집이요. 홈페이지라는 거라고 합니다. 예 홈페이지에 우리말이 누리집이래요. 참 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야 되나 싶습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4 번으로 확정할 수 있었고요. 2 번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 맞는데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건 아니어서 틀렸구나. 예 요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막 이런 세부 사항들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죠. 그죠? 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읽은 거고요. 사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뭐 8월 10 일부터 31 일까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쓱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 단축에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고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8 번은 이제 제목 찾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는 게 의사소통 문제 중에 사실 제일 쉬워요. 왜냐면 포괄적인 것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것처럼 디테일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에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문의 내용을 읽고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부터 읽는다? 보기부터 읽는다. 유럽과 미국의 하천 복원 성공 사례 탐구, 사례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계 보존 연구가 또 포인트가 되겠고 3번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천 복원을 저해하는 인위적 교란 및 물리적 훼손 문제. 뭐가 말이 좀 더 어려워요. 그냥 제목이라서 연구 보고서의 제목이라 그런가 봐요. 말이 되게 어렵네. 자 미국, 유럽 등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요. 하천 복원이란 자 그러면 유럽이랑 미국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그죠? 포인트는 어디예요? 하천 복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 자연 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거를 우리가 하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1번 일단 제껴 줍니다. 얘는 서브예요, 서브. 주제로 될 수가 없다. 제목으로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줍니다. 인위적 교란이나 훼손 하천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따라서 정리하는 얘기니까 따라서 뒤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천 복원은요,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만드는 물리적, 화학적 요런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해를 하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인 친수성과 오염 정화 기능은 복원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 말은 자 뭐다? 하천 복원 즉 생태계 복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 읽어 볼게요. 하천 복원은요. 이 교란을 주는 활동이나 자연적인 회복을 막는 활동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으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래요. 이 교란 활동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키는 소극적인 활동부터 그 적극적인 게 뒤에 나오겠지.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를 다 하천 복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4번도 너무 좀 지엽적이죠. 지금은 하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말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인 "저해하는 인위적 교란이랑 물리적 훼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거는 또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쯤 되니까 저는 2 번이랑 3번 둘 중에 답을 3 번으로 좀 찍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안 좋았던 거를 좋게끔 끌어올리는 게 이제 복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인데요. 자 생태계 보존이라고 하잖아요. 보존은 뭐예요? 원래 지금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를 보존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건강성 증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 증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 번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요렇게 저는 찍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마저 좀 보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뭘 계속 다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패스하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환경 훼손을 감안해야 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 근데 지금의 패러다임은 어떻다? 경제 성장이랑 하천 복원 즉 생태계의 어떤 증진을 둘 다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항상 기존에 어떻다라고 나오면 그 뒤에는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그거죠.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 이론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3 번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1 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전체 내용에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2 번이랑 3번 둘 중에는 이 보존이라는 단어와 증진이라는 단어가 문제 풀이의 핵심 키포인트였다. 예 요런 거 사소한 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얘 지금 난이도가 상당하죠. 저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설명할 게 조금은 많네요. 그죠? 자 9번 보시면은 얘도 좀 신박합니다. 핵심 단어 3 개를 선정을 할 건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문제죠. 자 인프라 구축, 수자원 분쟁, 메콩강 유역 개발, 인도 차이나 국가다. 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국제 협력 문제에 관련한 연구 논문의 요약이에요, 요약. 예. 그래서 이 요약되어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잖아요.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그 소재, 이 주제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 문장을 찾으면 어디 있습니까? 1 문단에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배경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자 이에 본 연구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스캔하면서 찾아야 돼요. 지금 이거 세세하게 막 다 읽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게 나오는지를 찾는 거예요. 연구 요약이기 때문에 이 요약하는 문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연구는 "이번 연구에서는 뭐뭐를 위해서 하는 거다. 뭐뭐를 밝혀 보겠다." 이런 멘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글의 전개 방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거를 풀기 수월하다고 제가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런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요약이네. 그러면 요약하는 문장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천천히 읽는 게 아니고 쭉 스캔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 문장을. 딱 보니까 '얘 본 연구는 이게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배경이랑 인도 차이나 국가별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 수자원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지금 다 나왔잖아요. 수자원 분쟁, 메콩강 유역 개발, 인도 차이나 국가 나왔잖아요. 인프라 구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뒤에 문단 보면 인프라 얘기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인프라는 어디 나오냐? 자, 위에 읽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인프라 어딨죠? 여기 있네.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자 메콩 유역 나왔고 인프라 얘기 나오고 쭉 읽다 보니까 인도 차이나 국가들 나오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요거 지우고 정답 2 번이겠네. 예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함정에 빠지는 이 논리적 구조죠. 생각의 구조인데
아마 출제자분은 이거를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연구 논문의 요약이나 뭐 서문 아까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얘기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풀어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10번입니다. 다음 중 A와 B의 질의응답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개된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제 A가 질문인 거고요. B가 그에 따른 대답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제대로 매치시켰냐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치만 잘 시켜주면 되고요. 특히나 이 보기 구성이 일부만 봐도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세미나는요, 환경공학 전문가인 이거 다 필요 없고, 세계 물의 날에 대한 거다. 궁금한 점 질문해 줘라라는 겁니다. 자, 질문 1번부터 보면요, 세계 물의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가에 바로 답이 나오죠. 딱 봐도 이렇게 따옴표 묶여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세계 물의 날이 이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 안 읽어줘도 되고, 자, 보시면은 예, 역시나 걸러지지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고요. 바로 질문 2 볼게요. 마찬가지로 따옴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겁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다고 하니까요. 물 스트레스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만 빠르게 찾으면 됩니다. 자, 키워드 쭉 보면요. 물 스트레스 국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딴 거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질문 2는 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바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좁혀졌으니까 두 개로 좁혀졌으니까 두 개만 봅니다. 질문 3은 라로 똑같아요. 볼 필요 없다는 거지. 질문 4가 마 vs 나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시간 단축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겪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나랑 마를 봐주면 되죠. 나 여기 있고 마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 딱 봐도 "네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있습니다." 이상하고요. 그래서 나를 한번 보면은 물은 이거잖아요. "20 초당 한 명이 이런 질병을 얻어서 사망해요. 겁나 심각하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4번 정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더 보지 않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매치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에서는 이런 플로우로 풀고 빠르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이고요. 오늘 좀 빡세죠? 예, 배울 게 많으니까 그래도 잘 복습해 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사업 보고서의 구성 항목이고 작성 방법입니다. 예, 매치시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지문 A에 막 쭉 나와 있는데, 자, 가장 쉬운 거는요, 여러분, 기대 효과예요, 기대 효과.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대 효과잖아요. 그거 빠르게 찾으면은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 예측이다. 그래서 C에 기대 효과가 먼저 놓고 시작을 하면 조금 수월하다. 나머지 뒤에 D, E, F는 다 똑같은데요. A랑 B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A 개요랑 목적은 사실 비슷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B를 먼저 보면요. 계기나 조건이래. 그러면 추진 배경 아니에요.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됐는지, 그죠? 네, 이것만 봐도 정답 3 번인 걸 고를 수가 있고요. A도 마저 볼게요. 사업의 취지, 이유, 필요성. 이거 아까 그 뭐뭐하기 위하여 이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의 목적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 개요는요. 그 간략하게 추려 놓은 거를 개요라고 합니다. 추려 놓은 거. 추려 놓은 것, 뭐 요약해 놓은 것, 이런 거를 개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사업 취집, 이유, 필요성 요거랑 개요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어떻게 쉽게 풀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기대 효과라는 거를 먼저 잡아 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퍼즐을 짜 맞추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맞히고 틀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배워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에 적용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 점을 간과하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한 번 더 한 1.5 배속으로 돌려서 다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방정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정식 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요런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중심값인 110을 가지고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10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얘도 세제곱 형태거든요. 2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110 곱하기 110 마이너스 1 곱하기 110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4 요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설명을 하면 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요.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냐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이 b 제곱 요런 식의 형태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를 110 플러스 1인데 110을 그냥 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b가 2가 되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x 플러스 3이 되죠. 여기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다시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 없어지고요. 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 요런 형태로 남는 것이고요. 아래를 보면요. x 마이너스 1 분모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4란 말이에요. 얘를 그냥 다 풀어서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이렇게 나오고 분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랑 얘가 없어지고 남은 건 이게 되는 거죠. x가 110이었기 때문에 110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1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요 인수분해 식을 모르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거를 끼워 맞춰 가지고 풀기에는 어렵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계산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이 111의 세제곱을 해 보시면은 이 130만 얼마가 나와요. 6자리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요거 뭐 플러스한 다음에 더해 가지고 6자리를 또 나눗셈을 한다? 맨 뒷자리만 가지고 맞춰 가지고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실전에서는 딱 보고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돌아와서 풀 법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요일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요일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도관 A는요, 10분이 걸리고요. B는 15분이 걸립니다. 처음에 A를 열어서 물을 채우다가요, 중간에 B를 열어서 동시에 사용하던 중 A를 잠그고 또 B만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B를 사용한 시간이요, A를 사용한 시간보다 5분이 길다라고 할 때 A로 채운 물의 양과 B로 채운 물의 양의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결국에 누가 그러니까 전체 물의 양 1을 채웠는데 누가 얼마만큼 채웠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A 혼자서 하면 10분이 걸리고 B 혼자서 하면 15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1.5배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1.5배 더 빨리 채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5배 시간이 B가 더 걸린다고 하니까 A가 1.5배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할게요.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양을 본다면 A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15분의 1이에요. 그러면 X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를 사용한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요. B를 사용한 시간이 5분 더 길다고 하니까 X 플러스 5가 되는 거거든요. 식을 세우면 10분의 X 플러스 15분의 X 플러스 5는 전체 일의 양 1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양옆에 이제 150을 곱하면요. 여기다가 10x 플러스 50은 150이다. 그래서 25x는 100이기 때문에 x는 얼마다? 4다. 그래서 A 가지고 했을 때, 이 지금 상황에서 A는 4분 가지고, 물을 채운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에 B를 따져라 하면 4대 9다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채운 물의 양의 B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A가 아까 처음에 구한 게 B보다 1.5배 많이 채운다. 같은 시간 동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5를 곱해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6대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정답을 2번이다 라고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x가 4라는 걸 구한 것까지는 일반적인 일률 문제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4대 9라는 식도 나온 것이고요. 일반적인 일률보다 조금 더 심화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비를 구한 게 아니라 체온 물의 양의 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 1.5배 A가 효율적이잖아요. 생산성이 1.5배 높죠. 그거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6대 9다 라고 결론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률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헷갈리실 텐데요. 동영상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 논리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14번인데 요런 거를 이제 수열, 뭐 규칙 문제라고 하는데 수출이라고들 하죠. 이거는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실전에서 많이 꽈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애초에 출제자들은 어떤 규칙을 먼저 만들어 놓고 숫자를 거기에 갖다가 적용하는 거라서 우리는 숫자를 보고 그 규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엄청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은 땡큐지만 안 보이면은 그냥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한참 바라다 봤는데 대체로 이제 앞에 있는 두 숫자를 가지고 뒤에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를 가지고 21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를 빼보기도 하고 얘네 둘을 또 곱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숫자가. 그죠? 근데 어쨌든 보면은 굉장히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숫자들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그죠? 100 이랑 11 하면은 뭔가 91 되게 근접한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숫자를요, 뒤에 숫자로 나누면 이 앞에 있는 애가 몫이고 뒤에가 이제 나머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 주면요, 이게 몫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다. 예, 그래서 이렇게 써 주는 거다. 47도 똑같죠. 47을 8로 나누면 8 5 40인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가 7이다. 그래서 57이다 이렇게 쓴 거고 111로 나누면 똑같아요. 9 하면은 99죠. 1 남잖아요. 그래서 얘도 91이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숫자도 이렇게 나눠주면은 26이고 11이잖아요. 네, 20이고 11이다 해서 그냥 211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숫자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저도 넘어갔겠죠. 여러분도 이런 문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눈에 잘 안 보이면 과감하게 넘어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NCS 실력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푼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요거 방정식인데요.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신박한 개념이 나와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지수. 최저 점수를 저는 미지수로 설정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응시자 평균 점수가 68점이고요. 응시자의 20%인 평균 점수는요. 이 합격자인 평균 점수는 합격 최저 점수보다 12점이 높고요. 불합격자 이 80%겠죠? 얘네의 평균 점수는 최저 점수보다 9점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얼마냐? 합격자의 평균 점수 이 20%의 평균 점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X라고 놓고요.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 합격자의 평균 점수 X는 이 최저 점수보다 12점이 높고요. 12점이 높고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이 최저 점수보다 9점이 낮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9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건데 평균 점수를 구할 겁니다.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요? 평균 점수는 전체 인원을 100으로 놓는다면 이 100으로 나눠주는 거고 합격자가 2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불합격자가 80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몇 명인지 전체 숫자는 모르지만 퍼센티지가 20% 80%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0명을 전체 숫자라고 보는 겁니다. 요게 또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한 게 얼마다? 68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식을 좀 전개를 해주면 약분해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합격자의 평균 점수 이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y를 없애주고 싶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이 최저 점수는 x-1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최저는 y 플러스 9가 되죠. 얘네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면 됩니다. x-12랑 y 플러스 9가 같대요. 근데 y를 지금 없애줄 거니까 y만 남기고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x 마이너스 84는 340이네요. 그죠? 그래서 5x는 얼마다? 424다. 요거 어렵게 나눠주고 계시지 말고요. 2 곱해서 10x 848이다. 10 나눠주고 소수점 하나 찍어주면은 정답을 쉽게 3번으로 구할 수가 있네요. 이게 그 방정식을 많이 안 풀어본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박한 풀이였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이 최저라는 놈을 미지수로 안 두고요. 어차피 없앨 거라서 저는 없앨 거라서 미지수로 안 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었다. 예,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할 때 전체 인원을 모르는 상태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100으로 설정을 해버리고 20이다, 80이다 이렇게 나눠 줘버린 거죠. 지금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x로 놓고, 그럼 불합격자 평균 점수 필요하니까 얘를 y로 두고 나머지 식들 만들어서 풀어준 것이고요. 최종식인 요거에서 x만 구하기 위해서는 y를 지워야 되니까 y 어떻게 주면 되냐, 여기 최저 식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센스 있게 424를 5로 나눠준 게 아니라 2를 곱해가지고 소수점 하나만 찍어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내문항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인정. 까다로운 문항 나왔다는 거 인정을 하고요. 실전에서 어려우면 과감히 넘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런 풀이법도 있다라는 거 잘 익혀두시면 이후에 이런 문제 만났을 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항들이요, 여섯 문항들이 다 좀 그 자료가 하나만 주어지는 특이한 문제들입니다. 약간 일반적인 자료 해석, 뭔가 계산을 요구하고 이러는 자료 해석이라기보다는 말을 좀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함정에 빠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간 주요 자금률 변동 추이입니다. 추이라고 하면은 그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은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이 곡물 자금률이랑 식량 자금률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곡물 자금률이 얘 말하는 거고 식량 자금률이 얘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수치, 여기 나온 이 수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식량 자금률에는. 그래서 이 표는 애초에 여기 있는 각각의 퍼센티지끼리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육류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추세는 뭐다? 추이는 뭐다? 다 2019년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금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은 해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딱 보기 보고 그냥 쭉쭉 넘어간 다음에 4번 보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 30초 정도 안에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계산을 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육류의 양이 감소한다? 이거 감소했는데? 근데 이거 퍼센트지니까 양 감소한 건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은 식이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식이 안 나와서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류식이 식량 자급률처럼 이렇게 변수가 5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육류가 감소해서 그런지 이 분모에 들어가는 수요랑 사료, 해외 원조 수출 얘네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알 방도가 없다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요, 육류에 관한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절대량, 육류의 양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식량 자급률에 있는 변수가 5개입니다. 이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사료가 증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3번, 자급률 하락의 주 원인은 농지 면적 감소이다. 애초에 농지 면적이라는 단어가 위에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4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걸 맞히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1, 2, 3번을 얼마나 빨리 그냥 넘어가고 4번을 찍어줄 수 있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에서 배워갈 수 있는 건 뭐다? 1, 2, 3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거 붙잡고 막 계산해보고 이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7번인데요. 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내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 진료비에 관한 자료고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연도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 및 진료비 나와 있고요. 환자 수는 전체가 나와 있고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 진료비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환자 수 2016년 거가 나와 있고요. 전체가 나와 있고 연령별로 나눠져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9세 이하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 좀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 보고 내려갑니다. 보육시설이나 학교, 교실과 같은 장소는 전염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환자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2번인데요. 요거 계산해야 되죠. 가장 높은 시기는 2015년이다. 2015년이 전체분의 남자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저는 어림산으로 81분의 한 36 정도로 할게요. 37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3으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9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귀찮잖아요. 약분하면은 9분의 4 정도 되고요. 이게 요 정도 계산해 줄 수 있죠. 9, 4, 36에다가 한 44.x 프로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4% 정도 될 것 같고요.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거를 좀 빨리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106분의 50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보다 좀 계산하기 편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분모를 5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요. 50분의 23인데 얘는 이제 100분의 46이라서 46% 정도 되잖아요. 확실하게 얘보다 크죠. 예.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은 15년보다 12년이 더 크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또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2014년이 분모가 얘가 더 작죠? 근데 분자가 더 큽니다. 분모 나눠주는 숫자가 더 작은데 이 분자가 더 크면은 당연히 이 14년 수치가 더 크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2015년이 이제 81분의 36이잖아요. 근데 2014년이 80분의 37이에요. 얘가 더 크고 분모는 더 작아. 그럼 무조건 얘가 더 크겠죠. 오른쪽 숫자가. 예,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초록색이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3번인데요.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시기는 16년이다. 환자 수 1인당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진료비를 전체 환자 수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전체 진료비를 전체 환자 수로 나눠주는 거죠. 2016년이라고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죠. 요거랑 요건데요. 좀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얘랑 얘인데 자, 요거 앞자리만 좀 나눠주면 110을 진료비가 110이죠. 110을 106으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40이니까 0 놓고 한 103 정도 될까? 4 하면 넘어가니까 103 정도 될 것 같아요. 103 정도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81이라고 치고 얘 89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0이고 81이다. 그러면은 80 나눠주고 한 109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얘가 좀 더 크다. 예, 2015년이 좀 더 크다라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틀렸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다. 이거 굉장히 큰 함정인데 이거 4번 찍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본인이 4번을 찍었다면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얘는 답이 아닙니다. 일단은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느 함정에 빠지신 거냐면 이 전체 환자 수에서 다 여자가 높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다 많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거를 정답이다 하고 찍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방금 계산하신 건 환자, 전체 환자분의 여자의 비율입니다. 환자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은 건 맞아요. 전체 환자 내에서 여자의 비율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여자의 감염률이랑 남자의 감염률을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여자의 감염률은 뭐예요? 여자의 감염률은 뭐다? 전체 여자 수분의 감염 여자예요. 남자 감염률도 똑같죠. 남자 전체 수 분의 감염된 남자의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 전체랑 남자 전체 숫자 우리가 압니까?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분모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2013년만 가지고 좀 보면요. 전체 감염 여자가 뭐 이래 이 정도 되고 그죠? 남자가 이거였어. 절대치만 보면 여자가 더 높아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전체 숫자가 얘가 20만이야. 여자 전체 숫자가 20만이고 남자 전체 숫자가 조사한 인원이 전체가 10만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거의 90%죠. 근데 얘는 한 50%밖에 안 되잖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모가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누가 더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높다? 이게 아니고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 3, 4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장 그럴듯한 건 1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출제자분의 생각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9세 이하 이 청소년들 위주로 좀 많이 이 환자 수가 있으니까 환자 수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학교 교실 같은 데에서는 감염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2번이랑 3번에서는 분수 비교 쉽게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4번에서는 우리가 좀 헷갈릴 만한 함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18번인데요. 주요국의 1년간 이거 중요하죠.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연도에 따라서 막대 바가 다르게 나와 있고요. 1인당 플라스틱 소비의 상승률이면은 원래 분의 늘어난 양을 따져주면 되겠죠. 네, 원래 분의 늘어난 양. 가장 빠른 국가는 중국이래요. 원래가 얼마였어요? 38.8이었죠. 38.8에서 늘어난 양이 이제 71.5입니다. 뭐 물론 이게 2015년이랑 비교하면 57.9가 되겠지만요. 어쨌든 그런데 이 71.5에서 38.8을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고 저는 보통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서유럽이 그나마 이제 좀 비벼볼만 하고요. 미국, 한국. 네, 그쵸. 근데 한국은 일단은 분모가 되는 이 111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보시면 111분의 30 한 4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39분의 38.8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헷갈리시니까 한 32 정도 되죠. 서유럽도 비교하면 58.1분에 한 30 정도 됩니다. 당연히 중국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요. 애초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이다?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기 때문에요. 전체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음식 배달 서비스 뇌피셜이죠. 한국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잘 활발하다? 뭐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배달업이 잘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주어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4번 세금 도입하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1번 이거 굳이 계산하지 않고 2, 3, 4번 보기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은요.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입니다.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관한 자료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요. 1인당 하루입니다. 자, 리터, 사람마다 일에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지역이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네요. 대도시 지역일수록 1인당 하루 수돗물 양이 많다. 여러분 이거 뇌피셜로 지금 어디가 대도시인지 구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대도시면은 인구라도 줬어야 돼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인구라도 줬어야 됩니다. 표 2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아예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 평균적으로 1인당 하루 수돗물량이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더한 다음에 이 숫자들 다 더한 다음에 도시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쭉 다 더한 다음에 도시 개수 몇 개인지 제가 안 세봤습니다. 귀찮아서. 예,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대체로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물 사용량이. 그죠? 예, 증가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대체로 이제 2018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혹시 제가 체크하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있고 250으로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29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323 제일 큰 거가 여기 308 여기는 어디죠? 예, 여기 맞고 얘도 여기 맞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대체로 제일 큰 애가 2018년에 모여 있고요. 차이도 다 합치면은 가장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정답이고요. 이거 일일이 계산해서 비교하려고 그러면 날 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눈대중으로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료 해석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이렇게 눈대중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거기도 합니다. 통계표를 봤을 때 눈대중으로 빠르게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냐가 우리 자료 해석 능력에서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가 가장 적다. 알 수 있다 없다? 예, 모릅니다. 강에 인접한 지역 얘도 알 수가 없어요. 강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다 같은 맥락인 거 지금 보이시죠? 어떤 자료 해석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1, 3, 4번은 이 자료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고 2번 찍고 넘어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이고요. 이거는 사실 뭐 자료 해석이기도 하지만 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6개 도시 전력 공급하기 위한 배선 작업,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계속 서로 이어주는 문제거든요. 가장 값싼 거를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자, 공급되기 위한 최소 비용을 구하라고 하는데 A, B와 연결되고 B, C가 연결되면 이 건너에 있는 A랑 C도 연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싼 거를 찾아줘야 돼요. 먼저 7밖에 안 되는 A랑 B를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가장 싼 거 7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싼 거를 찾으면 여기죠. 여기 E랑 F를 또 7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싼 건 먼저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A, B랑 EF를 연결하려면 선이 하나만 그어지면 상관이 없죠. 선이 하나만 그어줘도 돼요. A가 E나 F랑 연결되는 비용은 11이랑 9고요. B가 E랑 F랑 연결되려면 15랑 10입니다. 제일 싼 게 9기 때문에 A랑 F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남아있는 C랑 D를 연결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C랑 D를 연결해 주는 가장 저비용은 9랑 10입니다. 그죠? 9랑 10. 그래서 B랑 C를 10에 연결해 주고 B랑 또 D를 9에 연결을 해주면은 되겠죠. 여기가 D고 여기가 C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은 9, 2, 18, 7, 2, 14, 10 더하면 뒷자리 2. 정답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값싼 거를 찾아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값싼 숫자를 먼저 찾고 가장 작은 숫자를 먼저 찾고 역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알파벳 먼저 보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잘못 찍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틀리셨다면 어떤 식으로 논리를 짰길래 틀렸는지, 내가 어떤 순서로 풀었길래 틀렸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개한 기출문항 60개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